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시장론하고 정책론 오늘 하는 것까지는 정말 간단한 이해하고 요령이 좀 필요해요. 내용은 거창한 게 없으니까 자꾸 기출을 좀 풀어보면서 요런 표현들이 자주 나온다. 그래서 익숙하게 좀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정책 들어가요. 정책. 자, 정책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게 나오죠. 46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정책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순위야. 1순위 매년 나온다 이런 말이야. 근데 형태가 이제 조금씩 다른데, 자, 우리가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이라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있고 시장에 소비자, 시장에 이렇게 공급자가 있는데, 시장에는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소비자, 공급자가 가격과 수량을 만들어내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가격이나 수량을 직접 통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거나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거나. 그런데 요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알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자, 좋은 말 할 때 지금부터는 이제 곧 있으면 원서 접수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자, 심적으로 막 쪼달려요. 그러나 우리 시험은 뭐 하나만 도통하면 되니까 우리 학은 어디에서 도통하자고요. 7월 8월 딱 요 수업 자료에서 계속 그렇죠, 뭔가 달달하자 이런 말. 범위는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즐겁게 하시란 말이에요. 즐겁게. 누구처럼? 나처럼 그냥 대충 해 그냥. 자, 중요한 거 뭐냐?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하거나 공급자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게 직접 개입 방식이에요. 다 알고 있는데, 자, 18번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19번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평가사 31회니까 작년 기출이에요. 그런데 제가 밑줄을 쳐놨죠. 우리가 잘 못 보던 것들이 있어. 선매권, 용도, 지역제, 부동산, 거래 허가, 담보, 대출 규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맞춰보자 이런 말이죠 이제. 자,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토지를 기준으로 하면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거야. 이게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소비자처럼 토지라면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거라면 취득. 그리고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거고. 그럼 보세요. 수용. 강제적인 취득인데 이게 왜 직접입니까? 이게 직접이잖아요. 왜 직접이에요? 토지를 취득해. 즉 소비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직접. 이게 직접이에요. 그런데 선매는 뭔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게 미리 구입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취득하는 거. 그럼 무슨 역할을 해요, 정부가? 정부가 직접 토지를 취득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 방식이죠.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정부가 토지를 직접 취득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역지구제. 일단 간접이에요, 간접. 그러면 제가 이유를 물어봐요. 왜 용도, 지역제가 간접인가요? 그러면 제가 항상 엉뚱한 답을 한다고요. 직접이 아니니까 간접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직접이 아니라는 말이 뭡니까?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정부가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시장에 공급하는 거 아니면 다 간접이란 말이야. 이게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지 않는 게 간접이니까. 용도지역제는 토지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간접인 거예요, 이게. 자, 요 놈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실수해요. 부동산 거래 허가제. 자,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정부가 직접 허가를 한다는 거야.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귀를 쫑긋 잘 들어봐요. 부동산의 거래 허가를 할 때 정부가 직접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야.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조세가 대표적인 간접 개입 방식이야. 조세는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거 아니야. 정책은 정부가 직접 다 수행하는 건데 항상 직접은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정부가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는 걸 말한단 말이야. 자, 토지 거래 허가제는 규제예요, 규제. 토지의 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거야. 뭐랑 똑같아? 대출을 규제하는 거랑 똑같은 제도란 말이야. 그럼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는 주택 소비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책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주택거래 허가제는 어떤 뜻이 있느냐? 주택거래 허가는요, 주택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는 건데, 주택 거래를 하려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하면 정부가 대부분 허가를 안 해줘요. 이 말은 주택 거래 하지 말라는 뜻이지, 즉 규제책이지, 뭔가 정부가 토지를 직접 취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토지를 직접 공급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으로 구분되는 거야. 이해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자, 이런 말. 자, 토지를 비축합니다. 그러면 토지를 저장해 놓는 거 아니에요? 토지를 저장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취득이야. 토지를 취득. 이게 직접이란 말이에요. 직접. 그 다음에 수용. 강제적인 취득이지만 정부가 토지를 취득하는 거야. 직접. 소비자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직접. 그 다음에 선매. 미리 구매한다는 거야. 미리 구매. 뭐 하려고? 토지 비축하려고. 미리 구매합니다. 이것도 토지를 취득하는 거야. 소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소비자 역할. 직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최고 가격 제도는 정부가 뭘 통제하는 거야, 이게? 가격을 통제하는 거죠. 가격을. 그러니까 이거 직접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간접인 거야, 이거. 간접. 자, 보세요. 부담금이 딱 보여. 그러면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이런 것들이 유인책이죠.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인책. 이거 간접.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간접. 그 다음에 보조,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간접.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담보대출 규제는 규제를 통해서 주택 구입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겠다는 거. 주택 좀 그만 사라고. 그런 것처럼 용도지역제도 규제예요, 규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공법상 제한, 규제잖아요, 규제. 부동산 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것도 뭐예요? 규제예요, 규제. 대출 규제처럼 뭔가 소비자와 공급자 행동을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랭이가 간접, 빨갱이가 직접.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겠어요? 2번이겠죠, 2번. 자, 나 시험에 나오면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실수했을 것 같다? 못나고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실수를 해온 분들을 딱 한번 상담을 해봤더니 정부가 소비자 역할을 직접 한다,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한다에 이게 실무적인 해석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토지를 정부가 직접 취득하는 거, 그 토지를 정부가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 시험이죠, 30일에. 자, 일단 직접을 찾아요, 직접. 그럼 먼저 정부가 가격과 수량을 직접 통제한다. 뭐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없어. 그러면 토지를 직접 취득하거나 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거나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지은행제도, 토지를 저장하려면 미리 취득해야죠, 직접.
공영개발 뭐 하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개발을 해요. 시장에 공급하려고. 시장에 공급하려고. 공공투자사업 뭐 하려고 해요. 시장에 공급하려고. 요게 직접이죠. 직접. 나머지는 전부 다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간접. 그리고 이런 건 뭐라 불러요. 이게 대출 규제죠. 대출 규제. 각종 규제, 각종 규제, 각종 규제, 간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게 나오면 잘 맞춰 갖고 오는데 이렇게 자주 안 보던 걸 나오면 실수를 한다 이런 거죠. 자, 시장 실패. 자, 이제 두 번째로 2에서 자주 나오는 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요게 나오면 또 뭘 그렸냐? 그러면 이런 걸 그렸어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 뭐요? 자,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로 몇 개를 거래하기로 했느냐 봤더니 20만 개를 거래하기로 했어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균형에서 찾은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죠. 이 균형 거래량은 뭘 뜻하느냐? 소비자와 공급자가 합의로 20만 개를 거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시장에서 합의로 20만 개를 거래하기로 했다면 시장이 20만 개를 거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시장이 뭐라 그러냐? 야, 뭔 20만 개야? 10개만 가져가. 지금 없어. 이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자원이 배분되는 거예요?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개 달라고 하면 20만 개를 줘야죠, 시장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야, 20만 개 좀 다오라고 했더니 시장이 야, 뭔 20만 개야. 한 30만 개 갖고 가. 이러면 이것도 시장 실패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줬으니까.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항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과소하게 자원이 배분되거나 과대하게 자원이 배분되는 경우.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과소하게 자원이 배분되거나 과대하게 자원이 배분되거나. 딱 두 가지야. 자, 그래서 46페이지를 잘 봐요. 46페이지에 가운데가 시장 실패가 있죠. 의미를 봤더니 이렇게 적어졌어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해했고 밑에 뭐시기하고 뭐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과대한 자원 배분이냐 과소한 자원 배분이냐 이렇게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암기는 쉬워. 딱 하나만 과대야. 뭐시기?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다 과소라고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외부 불경제, 외부 효과 중에 외부 불경제만 과대고 나머지는 과소입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 자,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험에 이놈이 잘 나와요. 외부 효과 공공재는 그 다음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왜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험에 잘 나옵니까? 시장을 실패시키는 대표적인 이유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자,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그러면 좋은 거, 나쁜 거. 아니, 시장을 실패시킨다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불완전한 경쟁입니다. 정보의 대칭이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나쁜 거. 위험 불확실성 나쁜 거.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 전공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시험 봐요. 이게. 29회야. 자, 이거 한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 실패 원인. 그러니까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을 찾으라 그래. 그럼 일단 뭐가 보여야 돼, 이게. 공공재, 외부 효과. 이걸 암기해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거, 비대칭성, 나쁜 거, 불안정 경쟁, 나쁜 거, 재화의 동질성, 딱히 나쁜 거라고 딱 못 찍겠잖아. 이게 정답이야, 그럼. 이게. 자, 이 쉬운 걸
다 맞아 갖고 왔나요?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봐요. 21번, 22번 딱 보면 20번에 비해서 21, 22번은 어떻게 보여요? 더 어려워 보이죠? 압도적으로 21번, 22번을 더 많이 맞춰갖고 오고 20번 같은 답답형의 이런 문제를 거의 놓쳐갖고 오는 거예요. 31회 때도 거의 이런 걸 다 놓쳐갖고 왔어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놓칩니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낸 문제야 얘는 출제자가. 그런데 뭔가 깊고 깊은 숭고한 뜻이 있는지 알고 오만 작가 그냥 안 나빠 보이지 않아. 그래서 정답이야 그냥. 됐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우리 부동산학의 문제를 접근할 때 너무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처럼 너무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고 접근하세요. 네. 막상 미스터 국은 어떻게 출제하는데 대충 풀어요. 하나 맞춰요. 이거 하나 맞춰야 대충 하고 낸 건데. 자, 21번. 자, 21번 봐요. 일단 정답은 쉽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보조, 조세, 부담금, 보조, 지연. 그럼 직접이야, 간접이야? 정말 5초짜리 문제예요, 5초짜리. 26회. 네. 자, 22번도 먼저 봐요. 개발 부담금, 조세, 부담금, 보조, 지원. 5초짜리 문제, 5초짜리. 네, 5초짜리.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지금 18번이 나왔잖아요. 31회가.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형태는 안 나오겠죠. 이런 형태가 이제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직접이냐 간접이냐 이런 게 더 어려워. 얘는 지금 1번에 탁 들어가 있으니까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있으면 이게 직접 간접 구분하라는 거구나. 이거 못 찾아낸다고 이게. 명심하셔야 돼요. 요 형태야 올해는. 자 그럼 나머지 보겠습니다. 자 21번. 자 정답은 이미 찾았고. 자 2번 봐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 실패 보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냥 이거 하나 논점인 거. 이거 대충 지금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고. 자 3번.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야. 논점 이거 달러 하나 이거. 자 4번. 공공토지 비축제도.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공급,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대충 넣는 거야. 자, 정부의 시장 개입 이것도 보세요. 사회적 후생이란 말이 굉장히 잘 나와요. 정책에서. 그럼 후생이 뭡니까? 하지 말고 후생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행복, 아니 복지, 사회적 복지, 사회적 행복 이렇게 번역을 하면 돼요. 사회적인 복지, 사회적인 행복. 자, 그러면 보세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인 후생, 사회 전체 복지, 사회 전체 복지, 사회 전체 행복에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OX예요.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데 뭔 문제야? 지문을 일법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잘 보셔. 요거 해석을 좀 하셔야 돼. 자, 오른 페이지 47페이지 오른 페이지에 자, 첫 번째 박스에 6번 지문이 있어요. 6번. 자, 뭐라고 적어졌냐? 동그라미 6번. 자, 정부의 정보 부족, 그다음에 관료 제도 등에 의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자, 정부 실패를 묻고 있는데 정부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전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부 실패죠? 자, 이게 뭐가 떠올라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은 오히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손실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지만 항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논점은 딱 하나, 뭐 하나, 1번 논점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대충 아무거나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자, 22번도 봐요. 자,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자, 요것도 보세요. 자, 요것도 잘 나와요, 정책에서.
지금 사회적 후생 잘 나온다 그랬죠? 여기 또 나왔고 소득 재분배 이렇게 있어요. 소득 재분배. 그럼 제가 뭘 하냐? 자, 여기 두 사람 있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여기 미스터 국이 있습니다. 자, 둘이 열심히 한 달 일을 했어요. 한 달 일을 하면 한 달 일한 거에 대해서 소득을 분배받죠. 그러니까 재분배가 아니라 일단 소득을 분배받아요. 즉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를 받습니까? 한 달 일하고 100억을 받아. 근데 미스터국은 얼마를 받습니까? 100만 원 받아. 아니 분명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한 달 일을 한 건 똑같은데 누구는 너무 많이 받고 누구는 너무 적게 받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미스터국이 문제죠. 갑자기 사회에 불만을 가지면서 옆에 휘발유통을 들고 옆에 죽창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분배가 됐을 때 그 소득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사회가 불안해져요. 이 사람들이 소외받으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이 소득이 분배가 되었을 때 너무 심하게 격차가 생기면 다시 한번 재분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바로 소득의 재분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다시 분배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러면 소득의 격차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정책이에요. 축소. 자,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공공임대주택은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혜택을 주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격차를 조금이라도 축소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시험에 얘가 두 번 나왔고 한 번은 뭐가 나왔냐? 임대료 규제가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맞춰봐요. 임대료 규제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임대를 낮추는 정책. 임차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임차인에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소득의 재분배 격차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2차를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기는. 우리 2차를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자, 비례세가 나와. 비례세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OX. 세금. OX. 세금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자, 비례세하고 누진세는 잘 알고 있어야죠. 자, 비례세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험하는 비례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하면 뭐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살 때마다 10%씩 주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 같은 비례세는 이재용 회장도 예를 들어서 라면 하나 사면 이재용 회장도 10%, 나도 10%. 공평해, 공평 안 해? 안 하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가 흔히 아는 조세 정의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이 조금 더 적게 내는 거잖아요. 비례세는 대표적으로 그렇죠. 불공정한 세금이에요. 너도 10%, 나도 1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너도 1,000원 세금 내고 나도 1,000원 세금 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건 비례세가 아니라 누진세란 말이야. 아, 그래서 재산세 이런 거 뭘로 돼 있어? 딱히 물건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누진세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잖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 이해했다? 누진세가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해요. 그럼 이게 분양가 규제죠. 분양가 규제는 분양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항상 공급자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 더러워서 공급 싸움 못하겠습니다 하고 공급을 줄이죠. 여기까지는 팩트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신규 주택의 물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후생이 나왔으니까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량이 감소했다는 건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 손실이에요, 이득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사회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4번.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실패합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 그리고 시장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자,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강제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냥 지극히 편안한 문장들이에요. 네. 자, 그럼 어디로 간다? 외부 효과 공공재. 자, 외부 효과 공공재는 최근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렵게 안 나와요. 어렵게. 저기 최근 여기 출제 문제 보면서 경향만 한번 찾아보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있어요.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시장을 실패시키는 원인이에요. 시장을 실패하는 원인. 그러니까 왜 외부 효과 공공재가 시장을 실패시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건 나머지는 다 단수로 남기고. 그러면 자, 첫 번째를 봐요. 48페이지 맨 위에. 4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외부 효과와 시장 실패에서 의미가 나와 있죠. 자,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줘요.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영향을 줘. 그런데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시장 실패인 거죠.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give and take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give and take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뭐니? 그럼 바로 밑에 외부 불경제. 외부 불경제는 공해잖아요. 공해. 그러면 의미가 공장이 공해로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줘요. 그런데 공장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배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외부 불경제인 공해는 공장이 공해로 손해를 주지만 우리들에게 그걸 배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즉 뭐가 깨져 있어요?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이걸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경제 꽃집은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죠. 꽃집 사장님이 꽃의 진열을 통해서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이번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졌어요.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시장이 실패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는 외부 효과와 공공재는 전부 다 give and take 원리가 깨져 있어요. 즉 그런 걸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럼 보세요. 자, 외부 불경제 공해 딱 들어놓고 공해가 왜 시장을 실패시키니 이것만 설명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장이 공해라는 손해를 사회에 끼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시장 실패예요. 나머지는 다 암기야.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그럼 뭐만 과대? 외부 불경제만 과대. 나머지는 과소. 자,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공해니까 불경제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규제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not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please 후딱 갖고 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not이요, not. 그러니까 not으로 시작하는 님비 현상이 만들어지고. 자, 그 다음에 외부 경제. 자, 외부 경제는 꽃집. 꽃집의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꽃의 진열로 사회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지 못해요. 외부 불경제 빼고는 다 과소.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일. 그러니까 지원. 그리고 외부 경제를 유발하는 시설물이 들어오면 우리는 please, 후딱 갖고 와라. please로 시작하는 핀피. 요게 다예요, 요게. 네.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상이.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깨졌구나. 시장 실패구나. 됐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2번. 자, 요게 매연을 배출하는 서탕 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논점을 한번 찾아봐요. 이게 논점. 이게 최근 논점이에요. 논점이 뭘까요? 이게 아주 심플해요. 요새 외부 효과가.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효과도 있고 부의 외부 효과도 있는데 이게 정이냐 부냐 이거 구별하는 게 요새 최근이에요. 다.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매연. 당연히 부의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구나. 그럼 맞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또 있어요. 자, 5번 보시오. 5번. 아니, 4번, 5번부터. 새로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 이걸 보시오. 쾌적성을 유발한다고 했으니까 정의 외부 효과요? 부의 외부 효과요? 정의 외부 효과요. 그리고 뒤쪽은 공원 주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느냐 주냐 문제죠. 아니 정의 외부 효과니까 땡큐 하면서 수요는 늘어야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해야죠. 우측. 경제학이랑 섞여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요 놈이 좀 어려워. 요 놈이 어렵다. 요 놈이 어렵다. 자. 자, 요거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해보자고요. 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 그러면 일단 이게 해석이 잘 안 돼. 왜? 어떤 사례가 없으니까.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 그럼 뭐라고 번역을 하면 돼요? 공해라는 걸 꼭 넣어봐야 돼요. 공해라는 거. 공해. 그래서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자. 그러면 스무스하잖아요.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이 있으면 정부는 부담금을 부과하죠. 부담금을 부과해. 그럼 뭐가 늘어나면서?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예요.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심플하게 보세요. 공해를 발생시키는 공장, 거기다가 정부가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은 땡큐예요, 노 땡큐요? 노 땡큐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담금을 부과하면 공장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맞았다 이런 말이죠. 요거 잘 한번 판단해 주세요. 경제가 갑자기 나오니까 그냥 생뚱맞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4번, 5번 요 두 가지가 또 이런 경향이 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24번 한번 봐요. 자,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해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받지도 않는 현상입니다. 맞았다?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져 있죠? 2번.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좋은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물이죠. 근데 not이라고 하면 안 되죠. please라고 해야지. 요놈이 틀렸죠. not이면 부의 외부 효과고. 자, 그 다음에 3번 봐요. 3번. 요것도 논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논점이 뭐 같습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예요. 이거.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이게 요새 잘 나오는 게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리 수준이야. 우리는 경제 전공을 하지 않으니까 외부 효과가 왜 시장을 실패시킵니까? 기브 앤 테이크 원리가 깨져서. 그렇다면 외부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게 정의입니까? 부입니까? 요 정도가 우리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니까 땡큐죠. 땡큐. 자,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어서 인접지역 간의 토지 이용의 상층이 아니라 상충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오타. 상충. 멍충이 할 때 그 충자 이게. 예. 상충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충. 자, 상충으로 인해서 자, 상충이면 서로 충돌된다는 거니까 서로 좋은 외부 효과예요? 안 좋은 외부 효과예요? 그렇죠. 안 좋은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기에 논점이에요.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이게 논점인 것이죠. 정의 외부 효과냐? 부의 외부 효과냐?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세요. 4번. 자, 그러면 정답이 뭐였어요? 그렇죠. 여기가 틀렸죠. 자, 4번 보시면 이런 것들.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에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피부에 잘 안 와닿으면 항상 부의 외부 효과를 뭘로 고친다? 공해. 그러니까 공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이고 시설이 그 발생된 외부 효과, 그럼 공해잖아요. 공해를 제거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요. 네, 당연한 소리. 자, 그 다음 25번. 자, 공공재 한번 보자. 자, 모의고사를 보면 공공재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다 알아. 소비의 비경합성과 소비의 비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가 공공재입니다. 이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나오면 확 정답률이 떨어져 버리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딱 주고 이런 내용을 딱 주고 이게 비경합성을 설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비배제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답률이 반반으로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여기는 비경합은 경쟁과 관련제, 경쟁. 자, 공공재는 공공이 함께 소비하니까 서로 먼저 소비하려고 경쟁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 제한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경합성을 갖는 제한입니다. 자, 비배제성은 대가의 문제라니까. 대가. 공공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더럽게 어렵게 적어놨어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 뭐라는 뜻이야? 소비를 할 수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가 이상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비배제성이고 이걸 보는 순간 시장 실패구나 떠올라야 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를 해? 소비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누구? 무임승차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임승차자 나오는 순간 시장 실패.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25. 소비의 비경합성이 있습니다. 다 맞춘다 이런 말이게. 그다음 2번.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합니다. 왠지 이런 게 좀 눈에 거슬려야 된다고 이게. 정부만 이런 게. 그런데 자신감은 없어. 넘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무임승차가 만들어지니까 시장 실패죠. 맞았고. 자, 생산을 시장 기구에 맡기면 과소냐 과대냐면 뭐만 빼고 다 과소야. 외부 불경제 빼고 다 과소. 그 다음에 5번 비배제성은 배제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비를 무조건 한다는 거죠.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구나.
자, 그러면 뭐가 틀렸냐고 하면 다 틀렸는데. 자, 일단 요거 봐요. 요 앞쪽 보지 말고 요거. 대부분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옳은 듯해. 정부만. 근데 만자가 틀렸다고. 예를 들어봐요. 자, 우리가 공공재 대표적인 게 도로 아닙니까? 도로. 도로 중에 우리 국도, 그 중에 외곽도로 봐요. 외곽도로. 외곽도로를 쭉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하이패스가 맨날 800원 너 계산됐다. 1200원 계산됐다. 뭐 내? 돈 안 내. 돈 안 내면 쫓아와. 돈 내라고 도로 이용. 그러니까 국도더라도 최소한 이 공공재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료라는 형태로 일부를 부담해요.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공공재 만드는 데 가겠죠. 그러니까 정부만 부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누구 호주머니지? 그렇죠. 우리들의 호주머니에 나온 걸 그렇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부만 부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공공재인 도로를 돌아다닐 때 사용료를 부지런히 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비내구재냐 내구재냐 잘 봐요. 우리 도로. 공공재의 대표인 게 도로, 공원 또는 공공, 도서관 이런 게 공공재인데 내구재요? 내구재가 아니에요. 내구재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화잖아요. 대부분 내구재죠. 비내구재가 아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합니다.